최근 언론에서 이제 2030 세대가 극우화됐다. 뭐 2030 남성이 탄핵을 반대한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을 씌운 보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짠가 뭐 이렇게 하고 궁금해하고 계실 분도 계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이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과연 정말 그러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극우 세력과 보수 언론이 합작한 2030 세대에 대한 탄핵 반대 가스라이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몰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뭐 약간 세뇌시킨다, 현혹시킨다, 약간 이런 건데요. 이 근거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탄핵 2030 남성 내지는 2030 세대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거에 근거로 그들이 들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가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2030 여성 세대가 좀 주축이 돼서 탄핵 정국을 이끌어왔다. 뭐 그렇다고 남성들이 아무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 통계를 보면 12월 14일 탄핵 찬성 여의도 촛불 집회를 확인해 보면 31만 명이 넘게 참여를 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가운데 20대 여성이 17.52%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합치면 이제 31만 명에 넘는 추산 참가자 중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제 숫자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2030 남성들도 절대 나와서 무언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죠. 근데 이제 2030 남성이 탄핵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는 근거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언론들을 뒤져봐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을 잡아보니 50여 명 정도가 20대 30대 남성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주된 거예요. 저는 그거 말고는 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데이터 알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던 탄핵 찬성 집회에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습을 나타냈던 것과 폭동을 일으키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 사람 중에 50여 명이 남성이다. 이 두 가지가 애초에 비교 교량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금 근거랍시고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대학들에서 대학생들과 이제 극우 유튜버들, 뭐 남성연대도 나오고 하시던데 합작해서 탄핵 반대 집회라는 걸 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제보도 좀 받고 저 이제 근처에서 몰래 이렇게 지켜보기도 사실 했고 제가 나타나긴 조금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쓰고 몰래 보고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상황들을 좀 많이 사실 파악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학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10명도 채 안 되는 집회에 그 주변을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포위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태극기랑 성조기 드신 어르신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대학생들이 약간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계속 대학들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극우 세력이 그거를 뒷받침해 나가고 있는데 자 이거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달도 채 안 된 시기쯤에 계엄이 일어나고 12월 중순에서 말 이쯤 시기에 수많은 이제 대학교에 있는 총학생회가 주도해서 몇천 명을 모아 성사시켰던 계엄 반대, 민주주의 수호 뭐 이런 학생총회는 벌써 교묘하게 다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두 달도 채 안 된 그것들은 교묘하게 싹 빼놓고 지금 10명도 채 안 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여서 집회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을 받아쓰면서 2030 남성들이 혹은 2030들이 극우화되고 있고 또 탄핵 반대를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몇천 명이 모여서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고 하고 내란을 극복하겠다고 했던 그 학생총회 이런 것들은 저도 총학생회장을 해봐서 알지만 학생총회를 연다는 것은 대학의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에요. 실제로 몇천 명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0명도 채 안 모이는 집회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격양돼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2030 남성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보수화되고 좀 반페미니즘 정서가 좀 심해지고 이런 사실들은 저도 인정도 하고 일정 부분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은 결단코 변하진 않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을 놓고 청년들이 극우화됐다 혹은 불법계엄과 내란을 찬성하고 윤석열을 옹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고 프레이밍이 당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고 탄핵 심판의 영향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미쳐보려는 발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실제로 토요일날 집회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20, 30대 남성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상하다. 언론이 무슨 대한민국 2030 남성들은 전부 다 극우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중도라고 불리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 왜 탄핵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빨리 탄핵돼야 되는데 왜 탄핵이 안 되냐. 근데 대한민국 언론이 저는 정치권의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다. 국민 분열을 유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사태 영상을 쭉 봤어요. 일부 몇몇의 폭력적인 행위를 했던 인물들 중 몇 면이 10대, 20대, 30대 남성이 주축이 된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들이 꼭 윤석열을 전부 다 지지하는 것처럼 10대, 20대, 30대 남성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도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2030이 왜 또는 그걸 넘어서 극우화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건 내란 사태라고 하는 것이 뭔가의 이념 또는 정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법적인 맞습니다. 행위에 있는 건데 자꾸 이거를 이제 보수화하는 거리가 먼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서 그 연결을 하려고 하는 맞죠. 거죠. 전 이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 정쟁화의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자꾸 2030의 보수화와 이번 서부지법 사태하고 내란 사태를 연결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매우 선을 잘 확실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건 민주당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반페미니즘 정서가 있을 수도 있고 보수화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랑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로 다 싸잡아서 묶는 거죠. 극우화라는 단어로 하나로 프레이밍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페미니즘의 반감을 좀 가지고 있거나 민주당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2030 남성 세대 혹은 뭐 어떤 세대의 특정 누군가가 극우화에 뜨는 프레임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에 옹호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경계해야 되고 절대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된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명백하게 좀 민주당에서 해줬으면 좋겠는 게 폭도들과 극우 지지자들과 2030 남성들은 분리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폭도라고 딱 지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그런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게 정상적인 저는 국민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인데 이들을 국민이라고 하면서 대접해준다면 이런 비상식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도들이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좀 맞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 남성이 문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세대에 대한 갈라치기를 해왔던 저 국민의힘 그간의 이 계획들이 여기 실제로 실행에 옮겨져서 지금 이렇게 여러 어떤 갈라치기들이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당내에서 뭔가 소재를 좀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이 사안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선일보 또 보면 또 2030 극우화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 더민주 청년혁신회의에서 최근에 그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거든요. 네네네. 그 주제가 그 2030 남성 보수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경종 의원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엄청 의미가 있었어요. 이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저희 KDI의 그 정책대학원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당인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줄 분이 필요하다 발제를. 그래서 발제를 부탁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30 남성이 보수화됐다는 근거가 없다. 이거는 미디어 담론,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는 그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민주당 당원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분석 통계 기반으로. 그래서 정치적 성향 및 그 젠더 인식과 관련한 통계를 네네. 다 이렇게 조사해 오신 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았을 때 이 통계들을 실질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말대로 폭도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데 마치 이 폭도를 2030의 대표인 것처럼 네. 씌웠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성향 조사 데이터도 분석했을 때 2030 남성들이 특별히 보수를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 토론회 세미나를 하고 속 시원하다 했던 게 우리가 느끼기에 저희 다 2030이잖아요. 저희 주변 분들 아무도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데 폭도 되신 분들도 없는데 왜 우리가 잘못 느끼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는 솔직히 뭐 그냥 언론을 보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분석을 보고 저희가 말을 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정확한 통계 분석에 의해서는 보수화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만 좀 언론이 이 세대와 성별을 악용해서 갈라치기해서 이제 프레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저는 우리가 격파해야 된다.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이 보수화다 극우화다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그러니까 기존의 특정 담론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놓고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보수,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진보 뭐 다른 것들 해가지고 어떤 판단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보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기존의 프레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특히 최근에 여기서 분류되고 있는 2030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사실 그런 기존에 있었던 보수적 담론, 기존에 있었던 진보적 담론이 사실 무의미해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특정 담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보수하고 극우하고
더 나아가선 내란에 찬성하고 옹호하고 윤석열까지 옹호한다라고 가는 것은 너무 큰 프레이밍이고 가스라이팅이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